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입시의 최전선, 그 뜨거운 현장에 오신 걸 환영해. 나는 오늘 2025학년도 외고국제고의 대학 진학률 분석 보고서라는 꽤나 거창한 제목으로 너희와 함께 흥미로운 여행을 떠나볼까 해. 입시, 듣기만 해도 심장이 쫄깃해지는 단어지. 특히 우리 특수목적고 친구들은 더더욱 그럴 거야. 근데 말이야, 이 차가운 숫자들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내가 아주 맛깔나게 풀어줄 테니 너무 겁먹지 마. 자, 다들 준비됐어? 그럼 이 짜릿한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겨보자고.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 바로 71.8%야. 이게 뭐냐고? 짠! 2025학년도 외고국제고의 평균 진학률이지. 어때? 전년 대비 1.54%피나 껑충 뛰어올랐어. 2023년엔 67.2%였고 2024년엔 70.26%로 올라서더니 이제는 71.8%까지 찍었네. 와우! 이 정도면 거의 로켓 발사 아니니? 다들 이 숫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 혹시 우리 애도 저 정도는 가야 하는데 같은 압박감이 벌써 밀려오진 않니? 하지만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야. 이 숫자 뒤에는 우리 외고국제고 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 학교들이 얼마나 진학 지도를 잘 해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아주 칭찬해. 그럼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진학률이 확 올랐을까? 궁금하지? 내가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아주 시원하게 알려줄게. 짜잔! 진학률 상승을 견인한 3대 요인이야. 첫 번째, 바로 통합수능과 변환표준 점수 도입. 예전엔 문과 학생들이 수능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었잖아. 마치 야구 경기에 선발 등판했는데 한쪽 팀만 계속 불리한 심판 판정을 받는 느낌이랄까. 그런데 통합수능 체제의 변환표준 점수까지 도입되면서 우리 인문계열 친구들의 불리함이 싹 해소된 거지. 이제 공평하게 싸울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거야. 드디어 내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군 하고 우리 문과 친구들이 무릎을 탁 쳤을걸. 두 번째는 탐구 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반사이익이야. 일명 사탐론. 들어봤지? 사회탐구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등급을 확보하기 쉬워진 거지. 이건 마치 모두가 왼쪽으로 달릴 때 혼자 오른쪽으로 가서 1등하는 전략과 비슷하다고 할까.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똑똑한 친구들이 등급을 팍팍 올려주면서 진학률 상승에 큰 도움을 줬어. 마지막 세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강점이야. 우리 외고국제고 친구들은 교과 편제 자체가 워낙 우수하잖아. 다양한 활동, 심화학습, 마치 잘 짜인 코스 요리처럼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대학에 어필하는 거지. 학종에서 이 정도면 완벽하잖아. 소리 들을 정도로 경쟁력을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삼위일체가 되어 우리 외고국제고의 진학률을 쭉쭉 밀어 올린 거라고 볼 수 있어. 마치 세 명의 슈퍼히어로가 똘똘 뭉쳐서 악당을 물리치듯 말이야. 멋지지 않아? 자, 그럼 이제 누가 이 치열한 레이스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를 거뒀는지 한번 볼까? 두구두구두구. 바로 진학률 상위 세계교야. 3위는 바로 청심국제고등학교. 88.00%라는 놀라운 진학률을 기록했어. 졸업생 100명 중에 88명이 진학이라니 거의 전원 합격에 가깝지 않니? 와, 박수 한번 보내줘야겠네. 그리고 2위는 충북 외국어고등학교. 무려 90.44%야. 136명 중에 123명이 진학했네. 야, 여기는 정말 진학률이 90%를 넘겼다는 게 믿기니? 충북 외고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 그럼 대망의 1위는 어디일까? 다들 예상했겠지만 바로 전북 외국어고등학교야. 94.34%라는 거의 압도적인 진학률을 보여줬어. 졸업생 106명 중에 100명이 진학. 이건 거의 졸업대학 합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네. 이 정도면 입학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할지 안 봐도 비디오겠지. 저 학교 학생들은 대학 진학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은 없었겠다. 정말 부러워 죽겠네, 얘들아. 물론 상위권 학교들만 있는 건 아니지. 진학률 70% 이상을 기록한 학교들도 아주 많아. 우리가 흔히 명문이라고 부르는 학교들이 쭉 포진해 있다고 보면 돼. 대구국제고가 87%, 동두천외고 86.2%, 울산외고 84.3%, 충남외고 83.6%, 전남외고 82.7% 등등. 줄줄이 사탕처럼 아주 높은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지. 그 외에도 대구외고, 김포외고, 제주외고, 인천국제고, 인천외고, 경남외고, 성남외고, 대전외고, 동탄국제고, 부산외고, 경북외고, 이화외고까지. 이 많은 학교들이 70%가 넘는 진학률을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외고국제고 전반의 학업 분위기와 진학 지도가 탄탄하다는 증거 아니겠어? 마치 잘 정비된 고속도로처럼 학생들이 목표 대학까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거지. 정말 멋진 성과들이야. 다들 이 정도면 우리 학교도 빠지지 않지 하고 어깨 으쓱하고 있을걸?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모든 학교가 70% 이상의 진학률을 기록한 건 아니야. 여기 진학률 70% 미만인 학교들도 있지. 미추홀외고 69.8%, 안양외고 69.5%, 고양국제고 69.4%, 대원외고도 69%네. 대원외고가 69%라고? 의외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명덕외고, 한영외고, 서울국제고, 고양외고, 수원외고, 김해외고, 부산국제고, 대일외고, 경기외고, 서울외고, 과천외고까지.
쭉 보면 수도권에 있는, 그것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명문 외고들이 꽤 보이지.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 바로 수도권 소재 학교의 낮은 진학률은 높은 재수 비율에서 기인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쉽게 말하면 이 학교 학생들은 눈이 높다는 거지. 이 정도 대학 갈 바에야 차라리 한 번 더 한다, 이런 마인드가 강하다는 거야. 물론 눈이 높다는 건 칭찬이지. 꿈이 크다는 거니까. 하지만 부모님들께는 또 다른 고민을 안겨줄 수도 있겠네. 재수학원비가 얼마더라 하는 현실적인 고민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방금 얘기했던 그 진학률의 이면, 즉 재수 선택 비율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자. 진학률이 낮다고 해서 그 학교가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 여기 과천 외고를 봐봐. 졸업생 190명 중에 무려 83명이 재수를 선택했어. 재수 비율이 43.68%나 된다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나는 더 높은 곳을 갈 거야 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택한 거지. 경기 외고는 41.42%, 대일 외고는 39.83%. 어때? 아까 진학률이 낮았던 학교들이 여기 재수 비율에서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 이게 바로 우리 교육열이 높은 수도권의 특징이야. 특히 사립 외고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어중간한 대학 갈 바에는 재수해서라도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솔직히 나도 가끔 내 눈높이가 너무 높은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 이 친구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눈높이를 최고 수준으로 맞춰놓고 사는 거야. 정말 대단한 멘탈 아니니? 물론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들은 속이 좀 타겠지만 말이야. 이번엔 꼭 끝내자 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해. 자, 이제 시선을 좀 더 넓혀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 외고 국제고의 또 다른 면모를 들여다볼까? 바로 해외 대학 진학 실적이야. 국내 대학만 바라보는 시대는 지났잖아.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예 처음부터 해외 명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많거든. 여기 청신국제고를 봐봐. 37명이나 해외 대학으로 진학했어. 이건 전체 진학자의 약 50%에 달하는 수치야. 거의 절반이 해외로 날아간다는 거지. 경기외고는 31명, 서울국제고 15명, 충북외고 11명, 이화외고 9명, 성남외고 8명 등등. 인천외고, 서울외고, 부산외고, 대원외고, 한영외고, 전남외고, 김포외고 등 다른 많은 학교에서도 해외 진학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이 숫자들은 단순한 대학 진학을 넘어 우리 학생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야. K-컬처만 글로벌이 아니라고. K-인재도 글로벌 무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거지. 혹시 너희 중에도 나는 지구 반대편에서 공부할래 하는 친구들 있니? 응, 그 용기 정말 높이 사. 물론 비행기 삭슨.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입시의 가장 상징적인 목표 중 하나지. 바로 서울대학교 합격 실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서울대 합격은 단순히 대학에 가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 이건 진학률이라는 양적인 지표를 보완해주는 질적인 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거든. 쉽게 말해 몇 명이나 갔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갔느냐도 무지 중요하다는 거지. 야, 명색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잖아. 서울대에 합격했다는 건 그 학생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학생을 배출한 고등학교의 교육 시스템까지 인정받았다는 뜻이야. 서울대 가는 길이 크게 수시와 정시 두 가지가 있는데, 수시 합격은 고교 자체의 시스템과 프로그램 경쟁력을 증명하는 거야. 학교가 학생을 어떻게 키워내고 어떤 기회를 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반면 정시 합격은 철저히 개인의 학업 역량, 수능이라는 단 하나의 시험으로 실력을 판가름하는 거야. 게다가 정시 합격생 중에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잠재력까지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서울대 합격 실적은 그 학교의 질적인 깊이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야. 다들 서울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럼 이런 서울대에 가장 많이 보낸 학교는 어디일까? 서울대 합격 상위 3개교를 발표할게. 1위는 뭐 사실 예상했을 거야. 바로 대원외고. 무려 52명이나 서울대에 합격시켰어. 수시로 31명, 정시로 21명. 예고나 영재학교를 제외하면 전국 2위 실적이라고 하니 이건 뭐 넘사벽 수준의 독보적인 입지를 보여주고 있지. 대원외고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2위는 대일외고. 28명이 합격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건 수시 24명, 정시 4명이라는 거야. 이건 대일외고가 진학체제를 수시 중심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재정비했다는 걸 보여줘. 재학생 중 압도적인 비율이 수시로 합격했다는 거지. 우리 학교는 수시에 강하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야. 그리고 3위는 명덕외고. 22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여기도 수시 18명, 정시 4명으로 수시 중심의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 이 세 학교는 마치 서울대 진학의 빅3라고나 할까? 이 학교 학생들은 아마 서울대 배지가 학교 교복에 기본 옵션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 물론 농담이야. 그만큼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자, 그럼 서울대에 10명 이상 보낸 학교들을 좀 더 살펴보자. 고양외고 19명, 고양국제고 18명, 안양외고 15명, 대전외고 15명, 부산외고 15명, 그리고 한영외고 13명, 경기외고 12명, 동탄국제고 12명,
과천외고 11명, 인천국제고 10명까지. 와, 정말 많은 학교들이 두 자릿수 합격자를 배출했어. 대단하지 않니? 그리고 10명 미만으로 합격자를 낸 학교들도 있어. 청신국제고 7명, 이화외고 6명, 경남외고 6명, 대구국제고 5명, 세종국제고 5명, 서울외고 5명, 기내외고 4명, 김포외고 4명, 인천외고 4명, 경북외고 3명, 충남외고 2명. 비록 숫자는 적지만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했을지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럽지 않아? 서울대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모든 친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어. 이 명단에 있는 학교들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자신들의 교육 역량을 서울대라는 최고의 검증대에서 증명해낸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 좀 정리하고 앞으로의 입시에 대한 제언을 해볼까 해. 첫 번째, 외고 국제고의 부활이야. 2년 연속 진학률이 상승하고 문과 학생들의 불리함까지 해소되면서 외고 국제고의 위상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 아, 옛날의 명성을 되찾는구나. 이런 느낌이랄까? 이제는 단순히 특목고라는 이름을 넘어 진정한 엘리트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두 번째는 학교별 특색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야. 어떤 학교는 수시형 인재를 잘 키워내고 어떤 학교는 정시에 강하고 또 어떤 학교는 아예 해외 대학 진학에 특화되어 있지. 마치 백화점에 가면 브랜드별로 특징이 뚜렷하듯이 각 학교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옷을 골라주듯이 아이의 성향과 목표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숫자 너머의 가치를 봐야 한다는 거야. 단순히 진학률만 보고 와 좋다 할 게 아니야. 그 이면에 숨어있는 재수 비율은 어떤지, 의대나 서울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 실적은 어떤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진정한 학교의 경쟁력을 파악할 수 있어. 마치 빙산의 일각만 보지 말고 그 아래 거대한 본체를 봐야 한다는 뜻이지. 결론적으로 2025학년도 입시는 외고 국제고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약의 발판이 될 거야. 물론 현명한 선택과 전략적인 접근이 뒷받침되어야겠지만 말이야.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딱 맞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자, 오늘 내가 준비한 2025 외고 국제고 대학 진학률 분석 보고서는 여기까지야. 내 이야기가 너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재미있었기를 바라. 복잡하고 머리 아픈 입시 이야기였지만 덕분에 우리 외고 국제고 친구들의 눈부신 노력과 빛나는 미래를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얻어간 인사이트들이 너희의 소중한 선택의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 다들 오늘 경청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 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만나자.